안녕하세요 여러분. 화훼 유튜버 아델라플로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식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페페로미아 클루시폴리아인데요.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도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세요. 페페로미아 클루시폴리아란 무엇인가? 페페로미아 클루시폴리아. 이름부터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이 식물은 중남미가 원산지입니다. 특히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푸에르토리코에서 자생하죠. 열대우림의 그늘진 곳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큰 나무 아래 습한 환경을 좋아해요. 그래서 강한 직사광선을 싫어합니다. 후추과에 속하는 식물이에요. 네, 후추와 같은 과입니다. 약 1500종이 넘는 페페로미아 중에서도 특별한 종입니다. 잎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타원형의 도톰한 잎. 가장자리는 붉은색이나 연분홍빛을 띱니다. 빛을 받으면 더욱 선명해져요. 손가락 길이만큼 자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납작하면서도 단단한 질감. 만져보면 정말 탄탄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육질 특성입니다.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죠. 잎 속에 수분을 가득 담아둡니다. 그래서 초보자도 키우기 쉬운 겁니다. 물주기를 깜빡해도 어느 정도 버텨주거든요. 작지만 존재감 있는 식물이에요. 키는 20cm에서 30cm 정도 자랍니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작은 아파트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키울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페페로미아 클루시폴리아는 무독성 식물입니다. 미국 독극물 통제센터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ASPCA에서 공식 인증한 안전한 식물입니다.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서도 안전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잎을 살짝 물어도 괜찮아요. 강아지가 코를 대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무리 무독성이라도 과도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소화기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배탈이 날 수 있어요. 반려동물이 잎을 너무 씹지 않도록 배치를 잘해야 합니다. 높은 선반 위에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찰도 중요합니다. 식물과 반려동물 모두의 건강을 지켜야 하니까요. 최적의 생육 환경 만들기. 이제 본격적으로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페페로미아 클루시폴리아의 건강은 3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빛, 흙, 온도입니다. 이 3박자가 맞아야 건강하게 자랍니다. 하나라도 잘못되면 문제가 생겨요. 빛 관리의 모든 것. 먼저 빛 관리부터 시작할게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강한 직사광선은 절대 금물입니다. 잎에 화상을 입힐 수 있거든요. 갈색 반점이 생기고 마릅니다. 한번 탄 잎은 회복이 안 돼요. 반음지나 간접광이 최고예요. 밝지만 직접 닿지 않는 빛이 이상적입니다. 북향 창가가 가장 좋습니다. 하루 종일 부드러운 빛을 받을 수 있어요. 동향이나 서양 창가도 좋아요. 단 커튼으로 빛을 걸러줘야 합니다. 얇은 화이트 커튼이 완벽해요. 빛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잎의 색이 흐릿해집니다. 선명한 녹색이 연해져요. 붉은 테두리도 사라집니다. 생장도 둔화되죠. 새 잎이 잘 안 나옵니다. 줄기가 웃자라기도 해요. 빛을 찾아서 길게 뻗는 거죠. 겨울철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일조량이 감소하니까요. 해가 짧아지는 계절이잖아요. 창가 가까이 배치해주세요. 최대한 햇빛을 받을 수 있게요. 남향 창가도 겨울에는 괜찮습니다. 햇빛이 약하니까요. 실내 조명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창문이 없는 방이나 사무실이요. 그럴 때는 조도를 체크해야 합니다. 최소 1000에서 2500럭스가 필요해요. 이 정도면 광합성이 원활하게 일어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측정할 수 있어요. 조도기 앱을 다운받으세요. 제 경험상 LED 식물등을 추가하면 더 좋습니다. 전구색이 아닌 주광색을 쓰세요.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 켜두면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필수예요. 식물등 덕분에 사계절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흙 구성의 황금 비율. 다음은 흙입니다. 배수가 잘 되는 흙이 생명입니다. 뿌리 건강의 기본 중 기본이거든요.
페페로미아는 과습을 정말 싫어해요. 물이 고이면 뿌리가 바로 썩습니다. 제가 20년간 써온 황금 비율을 알려드릴게요. 이 비율이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육이용 배양토 2, 펄라이트 1, 코코피트 1. 이 비율로 섞어주세요. 완벽한 배합토가 완성됩니다. 각각의 역할을 설명할게요. 다육이용 배양토는 기본 베이스예요. 영양분도 있고 구조도 좋습니다. 펄라이트는 통기성을 극대화시켜줘요. 하얀 알갱이 보셨죠? 그게 펄라이트입니다. 뿌리가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산소 공급이 잘 되게 만들어요. 코코피트는 수분 보유력을 담당합니다. 너무 빨리 마르는 것도 문제거든요. 적절한 습기를 유지해줍니다. 하지만 과습은 방지해줘요. 배수도 잘 되면서 보습도 되는 거죠. 흙이 너무 치밀하면 안 됩니다. 뿌리 썩음의 주요 원인이 되거든요. 공급이 충분해야 해요. 뿌리가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게요. 손으로 흙을 쥐었을 때요. 너무 뭉쳐지면 안 됩니다. 적당히 부서지는 정도가 좋아요. 시중에 판매하는 배양토만 쓰시는 분들 계시죠?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반 화분 흙은 너무 무거워요. 반드시 펄라이트와 코코피트를 섞어주세요. 이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저는 대형 비닐에 한꺼번에 섞어서 보관해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면 편합니다. 온도와 습도 관리. 온도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열대 식물이지만 더위를 싫어해요. 이상적인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5도예요. 이 범위를 유지해주세요. 우리나라 봄과 가을 날씨가 딱 맞습니다.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위험합니다. 생장이 급격히 둔화되거든요. 잎이 처지기 시작해요. 심하면 냉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잎이 검게 변하면서 죽습니다. 겨울철 보온이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실내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세요. 최소 15도 이상은 되어야 해요. 난방 기구 근처는 조심해야 합니다. 히터 바로 옆은 피하세요. 따뜻하긴 하지만 공기가 너무 건조해져요. 그러면 잎끝이 마를 수 있습니다. 갈색으로 바싹 말라버려요. 보기에도 안 좋고 건강에도 나빠요. 습도 관리도 신경 써야 합니다. 페페로미아는 습한 환경을 좋아해요. 원산지가 열대우림이니까요. 가습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식물 근처에 두고 틀어주세요. 물그릇을 식물 주변에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갈을 깔고 물을 부어요. 그 위에 화분을 올려놓으면 됩니다. 물이 증발하면서 습도를 높여줍니다. 상대 습도 50%에서 70%가 이상적이에요. 습도계로 확인해 보세요. 제 온실에서는 항상 이 습도를 유지합니다. 그래야 잎이 윤기 있게 자라거든요. 색도 더 선명해지고요. 건조한 환경에서는 잎끝부터 마릅니다. 물주기의 기술. 이제 가장 중요한 물주기를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물주기로 식물을 죽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대부분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어요. 과습이 가장 큰 적입니다. 하지만 제 방법을 따라하시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20년간 완성한 물주기 비법입니다. 물주기 기본 원칙. 겉흙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흠뻑 주는 겁니다. 배수구로 물이 나올 때까지요.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과습은 뿌리 썩음의 주범이거든요. 한번 썩으면 살리기 어렵습니다. 흙의 건조도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눈으로만 보면 헷갈려요. 손가락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흙 속 2cm에서 3cm 정도를 만져보세요. 손가락을 깊이 넣어보는 거죠. 촉촉하면 아직 줄 때가 아닙니다. 바짝 말랐다면 물을 줄 시기예요. 수분 측정계를 쓰면 더 정확합니다. 초보자분들께 특히 추천드려요. 1,000원대에서 만원대까지 다양해요. 흙에 꽂아두면 습도를 표시해줍니다. 제가 사용하는 측정계는 3단계로 표시됩니다. 드라이, 모이스트, 웨트. 드라이가 되면 물을 주는 거죠. 정말 편하고 정확해요. 계절별 물주기 전략. 계절에 따라 물 주는 횟수가 달라집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계절 똑같이 주시면 안 됩니다. 여름철 생장기에는 어떨까요?
기온이 높고 생장이 활발합니다. 물 소비량도 많아져요. 보통 주 1회에서 2회 정도 줍니다. 하지만 흙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에어컨을 많이 틀면 증발이 느려요. 그럴 땐 횟수를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겨울철은 완전히 다릅니다. 휴면기에 접어들거든요. 생장이 거의 멈춰요. 물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물 주는 횟수를 대폭 줄여야 합니다. 월 2회에서 3회 정도면 충분해요. 한 달에 2~3번만 주는 거예요. 너무 자주 주면 뿌리가 썩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걸 몰라서 많이 죽였어요. 겨울에도 여름처럼 물을 줬거든요. 다육질 식물의 특성을 기억하세요. 물을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잎에 물을 가득 담아두니까요. 그래서 마르게 키우는 게 안전합니다. 의심스러우면 하루 이틀 더 기다리세요. 봄과 가을은 중간 정도로 관리하면 돼요. 주 1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역시 흙 상태를 보면서 조절하세요. 날씨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요. 비 오는 날이 많으면 덜 주고요. 건조한 날이 계속되면 더 줘야 합니다. 저면 관수법의 활용. 저면 관수법을 아시나요? 정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초보자에게 강력 추천해요. 화분을 물이 담긴 용기에 담그는 거예요. 대야나 큰 그릇에 물을 받아요. 그리고 화분을 통째로 담그는 겁니다. 아래에서부터 물을 흡수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뿌리가 필요한 만큼만 흡수해요. 과습을 방지할 수 있죠. 물 높이는 화분의 3분의 2 정도요. 15분에서 20분 정도 담가두세요. 흙 표면이 촉촉해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꺼내면 됩니다. 그리고 빼서 물기를 완전히 빼줍니다. 10분 정도 놔두세요. 여분의 물이 다 빠지게요. 받침대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해야 해요. 고인 물은 바로 버리세요. 이 방법은 특히 초보자에게 좋습니다. 물주기 실수를 줄일 수 있거든요. 위에서 붓는 것보다 안전해요. 저도 중요한 식물은 이 방법으로 관리합니다. 귀한 품종이나 약한 개체요. 실패 확률이 정말 낮아집니다. 통풍의 중요성. 통풍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에요. 빛이랑 물만 신경 쓰시거든요. 하지만 통풍도 필수입니다. 실내 공기가 정체되면 어떻게 될까요?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잎이나 흙 표면에 하얀 곰팡이가 피어요. 병해충도 발생하기 쉬워요. 응애나 깍지벌레 같은 거요. 하루에 한 번은 꼭 환기시켜주세요. 최소 15분 이상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환기하세요. 한낮은 너무 덥거나 추울 수 있어요. 공기 순환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작은 선풍기면 충분합니다. 미풍으로 공기를 움직여주는 거죠. 직접 바람이 닿으면 안 돼요. 잎이 상할 수 있습니다. 벽을 향해 틀어서 간접 바람을 만드세요. 적절한 통풍은 여러 효과가 있습니다. 잎 표면에 쌓인 먼지를 제거해줘요. 먼지가 쌓이면 광합성이 안 됩니다. 그러면 광합성 효율이 높아집니다. 식물의 면역력도 강화되죠. 건강한 식물이 병에 잘 안 걸려요. 과습 환경에서 생기는 문제들. 잿빛 곰팡이병이나 뿌리파리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 온실에서는 24시간 순환팬을 돌립니다. 큰 산업용 선풍기가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병해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작은 선풍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타이머를 달아서 자동으로 돌리세요. 화분 선택과 분갈이. 이제 화분과 분갈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페페로미아 클루시폴리아는 뿌리가 천천히 자랍니다. 급하게 자라는 식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주 분갈이할 필요가 없어요. 1년에서 2년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자주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최적의 분갈이 시기. 분갈이는 언제 해야 할까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봄철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3월에서 4월이 최적기예요.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식물이 활발하게 성장할 준비가 된 때입니다. 세포 분열이 활발해지는 시기예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도 쉬워요. 회복력이 가장 좋을 때니까요. 여름에 분갈이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더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물 관리도 까다로워져요.
가을도 괜찮지만 봄만 못합니다. 겨울이 곧 오니까요. 적응할 시간이 부족해요. 겨울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휴면기니까 회복이 어렵거든요. 뿌리가 자라지 않아요. 분갈이 후 그대로 죽을 수 있습니다. 분갈이가 필요한 신호도 있어요. 뿌리가 배숙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요. 화분이 작아진 거예요. 물이 흙으로 안 스며들고 바로 빠져나가면요. 뿌리가 흙을 다 채운 겁니다. 생장이 멈추거나 잎이 작아지면요. 이것도 화분이 작다는 신호예요. 화분 선택의 기준. 어떤 화분을 선택해야 할까요? 재질과 크기가 중요합니다. 배수가 잘 되는 화분이 최고입니다. 배수구가 있는 게 필수예요. 플라스틱 화분도 좋아요. 가볍고 관리하기 편하거든요. 요즘은 디자인도 예쁜 게 많아요. 가격도 저렴한 편이에요. 도자기 화분도 괜찮습니다. 무게감이 있어서 안정적이에요. 인테리어 효과도 좋고요. 단 바닥에 구멍이 충분해야 해요. 최소 3개 이상의 배수구가 필요합니다. 구멍이 하나뿐이면 부족해요. 물이 잘 안 빠집니다. 토분은 어떨까요? 통기성은 정말 좋습니다. 흙이 숨 쉬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하지만 수분 증발이 너무 빨라요. 여름에는 하루에 2번 줘야 할 수도 있어요. 초보자에게는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저도 경험이 많지만 토분은 힘들어요. 화분 크기도 중요해요. 너무 큰 화분은 피하세요. 과습의 원인이 됩니다. 흙이 많으면 물이 오래 남아 있어요. 뿌리가 다 쓰지 못하는 물이 썩습니다. 기존 화분보다 한 치수 큰 정도가 적당해요. 예를 들어 10cm 화분에서 키웠다면요. 12cm나 13cm로 옮기는 겁니다. 너무 크게 올리면 안 됩니다. 화분 색상도 고려하세요. 검은색 화분은 열을 많이 흡수해요. 여름에는 흙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밝은 색이 더 안전합니다. 분갈이 실전 과정. 이제 실제 분갈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 따라할 수 있게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준비물부터 챙겨볼까요? 새 화분, 배합토, 가위, 장갑이 필요합니다. 소독용 알코올도 준비하세요. 신문지나 비닐도 깔아두면 좋아요. 작업 공간이 지저분해지거든요. 먼저 기존 화분에서 식물을 꺼냅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화분 가장자리를 손으로 눌러가며 분리하세요. 화분을 옆으로 눕혀서 작업하면 편해요. 억지로 잡아당기면 뿌리가 상합니다. 줄기를 잡아당기면 절대 안 돼요. 줄기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화분을 두드려서 흙을 분리하세요. 뿌리 상태를 자세히 관찰하세요. 건강한 뿌리는 하얗거나 연한 갈색이에요. 단단하고 탄력 있습니다. 뿌리가 화분을 빙 둘러 엉켜 있나요? 이걸 루트 바운드라고 합니다. 뿌리가 화분 안을 다 채운 거예요. 엉킨 뿌리를 살짝 풀어줘야 해요. 손으로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너무 세게 하면 안 됩니다. 뿌리가 끊어지면 식물이 약해져요. 오래된 흙을 가볍게 털어내세요. 손으로 살살 털면 됩니다. 전부 다 털 필요는 없어요. 3분의 1 정도만 제거하면 됩니다. 너무 많이 털면 스트레스예요. 썩거나 손상된 뿌리는 잘라내야 합니다.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한 부분이요. 만져보면 물렁물렁해요. 소독한 가위로 깨끗하게 자르세요. 가위는 알코올로 닦아서 쓰세요. 병균이 옮지 않게요. 건강한 부분까지는 자르지 마세요. 새 화분 바닥에 배수층을 깔아주세요. 마사토나 난석을 2cm 정도 깔면 됩니다. 배수를 더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위에 배합토를 조금 넣어요. 3분의 1 정도 채우세요. 식물을 중앙에 위치시킵니다. 화분 한가운데 놓는 거예요. 높이를 잘 맞춰야 해요. 너무 깊게 심으면 줄기가 썩을 수 있습니다. 너무 얕으면 쓰러져요. 기존과 비슷한 높이로 심으세요. 주변을 배합토로 채워줍니다. 조금씩 넣으면서 채워요. 손가락으로 살살 눌러가며 공간을 메워요. 너무 꽉 다지면 안 됩니다. 통기성이 나빠지거든요. 적당히 안정감 있게만 심으세요. 화분 가장자리 1cm 정도는 비워둬야 해요. 물을 줄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가득 채우면 물이 넘쳐요. 분갈이가 끝나면 물을 충분히 줍니다.
배수구로 물이 나올 때까지 주세요. 물을 주면서 흙이 자리 잡아요. 흙과 뿌리가 잘 밀착되게 하는 겁니다. 공간이 생기면 뿌리가 마를 수 있어요. 처음 일주일은 반그늘에 두세요. 적응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직사광선은 피하세요. 약해진 상태라 타기 쉬워요. 물주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흙이 마르는 속도를 관찰하세요. 그 후 원래 자리로 옮기면 됩니다. 2주 정도 지나면 완전히 적응해요. 새 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수경재배의 세계. 페페로미아 클루시폴리아는 수경재배도 가능합니다.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는 방법이에요. 투명한 용기 속에서 뿌리가 자라는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매일 뿌리가 자라는 걸 관찰할 수 있어요. 번식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초보자도 성공률이 높습니다. 수경재배 준비하기. 먼저 건강한 줄기를 선택하세요. 아래쪽보다 위쪽 줄기가 좋아요. 마디가 2개에서 3개 정도 있는 것이 좋아요. 마디에서 뿌리가 나오니까요. 잎도 1장에서 2장 달려 있어야 합니다. 너무 많으면 에너지 소비가 많아요. 길이는 10cm에서 15cm 정도로 자르세요. 너무 짧으면 뿌리 낼 힘이 없어요. 자를 때는 깨끗한 가위를 써야 합니다. 소독은 필수예요. 알코올로 닦거나 끓는 물에 담갔다 쓰세요. 줄기는 마디 바로 아래를 자릅니다. 사선으로 자르면 더 좋아요. 흡수 면적이 넓어지거든요. 줄기 하단 부분의 잎은 제거합니다. 물에 잠기면 썩을 수 있거든요. 최소 3cm 정도는 잎이 없어야 해요. 잎자루까지 깨끗하게 떼어내세요. 깨끗한 유리병이나 투명한 화병을 준비하세요. 투명해야 뿌리를 관찰할 수 있어요. 입구가 좁은 것이 좋습니다. 줄기가 잘 고정되거든요. 물을 넣고 줄기를 꽂습니다. 정수된 물이 가장 좋아요. 수돗물이면 하루 받아두세요. 마디 부분이 물에 잠기도록 해야 해요. 뿌리는 마디에서 나오거든요. 최소 1개 이상의 마디가 물속에 있어야 해요. 수경재배 관리법. 물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수경재배의 핵심이에요. 3일에서 4일마다 물을 갈아줘야 해요. 깨끗한 물로 완전히 교체하는 겁니다. 오래된 물은 녹조가 생겨요. 박테리아도 번식합니다. 용기도 함께 씻어주세요. 미끈미끈한 게 느껴지면 세척이 필요해요. 수돗물을 사용하신다면요. 하루 정도 받아두세요. 염소 성분이 날아가게요. 염소는 식물에 안 좋습니다. 정수기 물이 더 좋습니다. 미네랄은 있고 염소는 없으니까요. 배치 장소도 신경 써야 합니다. 밝은 간접광이 드는 곳이 최적이에요. 창가 옆이 좋습니다. 직사광선은 피해야 합니다. 물이 따뜻해지면 녹조가 생기거든요. 녹조는 뿌리 성장을 방해합니다. 물이 초록색으로 변해요. 투명한 병이 문제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갈색 종이로 병을 감싸면 됩니다. 빛은 들어오되 병 속은 어둡게 하는 거죠. 알루미늄 포일도 괜찮아요. 뿌리 부분만 가려주세요. 뿌리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봄과 여름에는 빨라요. 가을과 겨울에는 느립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뿌리가 나옵니다. 하얀 점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뿌리의 시작입니다. 매일 확인하는 재미가 있어요. 뿌리가 3cm에서 5cm 정도 자라면요. 이제 흙으로 옮겨 심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페페로미아 품종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브투시폴리아 키우기 완전 정복편이요. 카페라타 관리법도 준비 중입니다. 더 많은 식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식물 키우기 팁도 계속 올릴게요. 오늘도 식물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푸르른 초록이 여러분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아델라플로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식물 생활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